네. 내가 누구한테 물건을 팔든 재화를 오고 가게 하는 일들을 조직화하는 일들을 해나가는데, 그런 개념에서 유통이 어디까지 어떻게 발전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오늘 시간에 좀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시대를 넘어서 AI 에이전트 시대라고 얘기하는 건 AI 시대에서는 챗봇 개념이었어요. 단순히 일반화된 업무를 물어보면 일반화된 답변을 하는 거, 결국은 사람이 입력한 대로만 답변하는 거, 이게 이제 AI 시대였는데, 지금은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 얘가 답변을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이걸 질문을 안 줬는데 자기가 질문을 막 엮어서 이 답변을 원하는구나 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 이게 이제 에이전트 시대로 넘어간 거죠. 그럼 인간이 최종적으로 제일 문제시하는 게 뭐냐면 AI가 AI를 만들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는, 이걸 인간이 감당할 수 있겠냐, 이게 이제 숙제예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를 얘기하고 AI 에이전트 시대를 얘기할 때 중간에 AI가 AI를 만들기 시작하면 어떡할 거냐인데, 벌써 이제 개발 단계에서는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됐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물건을 어떻게 사고 물건을 어떻게 파느냐, 이런 시대에는 이게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면 이 안에서 이걸 답을 내가 얻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처음 뵀을 때나 막 이제 말로 할 것 같다, 에이전트가 에이전트끼리 막 서로 팔고 사고 할 것 같다라는 걸 오늘 조금 정리를 더 쉽게 정리를 해서 그걸 이제 상대편한테 활용하시고, 토요일날 이제 그걸 처음 말씀드린 제 자료를 가지고, 왜 여태까지 말씀을 안 드렸냐면 다 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농담이고, 그거보다 그렇게 다 내놔도 제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해를 못 하세요. 맞아요. 이 얘기를 지금 쉬운 얘기인데 젊은 친구들은 그냥 이해가 빨리 되는데, 우리는 이제 패러다임이 갇혀 있다 보니까 그거 맞아요. 이해하는 것 같지만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잘 나가는 쇼핑몰은 이미 에이전트화 돼 있다는 거잖아요. 에이전트화 됐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유통 구조가 변화됐던 걸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은 정거장. 그래서 예전에 서울역은 그냥 정거장 기능만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정거장에 요만한 그 편의점에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게 권리금이 1억이니 2억이니 막 이랬어요. 왜냐면 그 플랫폼이라는 데 기차를 타려고 온 사람들이 기차만 타려고 기다리면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뭘 좀 사 먹기도 하고, 기다리는 시간에 놀이도 좀 있어야 되고 한 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서울역에 야 신세계가 들어온대, 롯데가 들어온대 이랬던 거죠. 그러면서 거기가 플랫폼화 됐어요. 그래서 기차만 타러 온 게 아니라 기차 타러 온 김에 살 거리도 다 사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예전에는 하나의 상점, 그러면 상점의 기능만 했는데, 이 상점에 여러 상점이 들어와서 어차피 올 공간 안에 다 팔아먹자라는 게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그런 플랫폼으로 계속 연결이 돼서 결국은 모든 게 다 플랫폼화되어 있는 시장인 거잖아요. 그러면 네이버라는 플랫폼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물건을 사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처럼 돼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 없어요. 미국도 아마존이 다 안 가져가요. 다른 데도 막 있는데 네이버는 완전 독점이에요. 한국 같은 네이버는 전 세계 시장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이 네이버는 다른 기업이 와서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플랫폼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결제가 어려운 나라는 한국뿐이 없어요. 외국 가도 번호만 몇 군데에도 결제되거든요. 트립닷컴이나 이런 데 가셔도 뭐 그렇게 인증 안 해요. 그냥 CVC 번호나 그냥 카드 번호 있으면 챗GPT도 그렇잖아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거 입력하면 되는데 우리는 일로 가서 뭐 인증받고 뭐 내려받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네이버에서 뭐 사기가 거의 불가해요. 외국 사람은 특히나 그렇고. 그래서 플랫폼이 조금 희한한 구조가 돼 있는데 이게 다 무너진다라는 게 결론이고, 그러니까 강화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구조예요. 그러면 서울역에 롯데가 들어갈 때 그 롯데가 들어온 거를 미리 안 사람들이 많아요. 부동산은 사람이 때도 못 보잖아요.
플랫폼 시대에 떼돈 버는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어느 사람은 빈집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완전히 비어있어요. 이 시장이 완전히 비어있어요. 뉴스킨에서도 비어있고 네트워크에도 비어있고 지금 맞아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거는 아무도 거기 들어가지 않고 맞아요. 있어요. 서울역이 플랫폼 될 건데 아무도 거기서 장사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롯데도 들어오고 모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냥 뭐 들어오겠지 막 이런 남의 얘기처럼 혹은 맞아. 진짜 그럴까? 저 서울역에서 뭘 저기서 뭘 사고 그러면 기차만 타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보면 쇼핑에 입구라는 표현했는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입구가 서울역은 서울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역 뒤에 플랫폼이 다 있었던 거죠. 지금 가면 그렇잖아요. 뭐 1층, 2층 뭐 여러 가지 거기에 잔뜩 모여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거기 모여 있고 기차를 타는 사람도 모여 있지만 뭘 사려고 하는 사람도 모여 있어요. 기차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플랫폼의 기능이 정거장이었는데 이 정거장이 그냥 기차 정거장이 아니라 물건을 사는 입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입구에다가 물건을 못 팔면 아무도 못 파는 거고 그 입구를 들락날락 못하면 딴 데 가서 뭘 사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쇼핑몰은 입구예요. 그럼 지금의 입구는 어디냐? 그죠? 내가 뉴스킨 할 때 네트워크라는 게 인적 네트워크라 사람들이 입소문에서 되는 게 여기가 입구구나. 광고로 무성의하게 정보가 있는데 야 이건 사람 대 사람이 서로 아는 사람끼리 나누는 귀한 정보니까 이건 사람들이 선택하겠다라는 게 네트워크의 도구인데 이건 다 깨져버려요. 기존의 플랫폼이 깨지듯이.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설명해라거나 이런 논리로 뉴스킨을 하면 엉뚱한 얘기를 해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입구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입구가 어딨냐. 롯데나 이런 신세계는 입구를 먼저 알았어요. 그러니 그냥 서울역 하나 있는데 저쪽에 공사장이 하나 있고 다 놀이 그냥 배추 심어놓고 이런데 그 땅을 다 사기로 시작을 한 거죠. 지금 AI 시대의 입구는 어디냐?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고 어떻게 물건을 파는 그 공간이 어디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가만히 주위 그 시사를 보면 공간들이 탁 뚜렷하게 나타나요. 현대백화점은 헤이디 해가지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네이버처럼. 입구가 어디냐면 에이전트 시장이에요. 저기 서울역이고 그리고 이제 클릭은 안 해요. 제로 클릭 커머스라고 해서 모든 물건을 살 때는 뭘 클릭 따닥따닥하고 인증하고 이런 걸 안 해요. 그냥 바로 살 수 있게 이 입구의 이 판매자들은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각자 부분의 입구가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로 들어가요. 아까 여기도 현대도 입구를 어디를 만들었냐면 현대가 아니라 입구를 에이전트로 만들었어요. AI로. 그리고 이쪽도 쭉 보면 입구가 AI예요. 에이전트예요. 이해되세요? 입구가 에이전트예요. 예전에 서울역이고 서울역 기차역을 가는 게 입구예요. 그래서 거기 막 신세계도 있고 막 뭐 먹거리도 좀 있고 애들하고 그냥 아이쇼핑도 할 만하고 막 어디 기차를 탈 이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입구가 그렇게 입구가 이동했어요. 계속 내가 살면서 뭘 사는 입구가 계속 이동한 거예요. 근데 그 입구가 서울역 같은 입구가 AI 에이전트인 거예요. 아주 가상의 공간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에이전트가 다 자기네 시장 안에 입구를 저만치 에이전트를 만들어 놓고 또 이쪽도 가만히 보니까 얘 있는 이쪽에다 만들어 놓고 얘 있는 저 부산에서 물건 파는 애도 여기다 입구를 만들어 놓고 미국의 아마존도 여기다 입구를 만들어 놓고 입구는 같은데 다 회사들이 입구를 자기도 다 만든 거예요. 거기가. 예? 입구가 따로따로 에이전트가 있는 게 아니라 AI 공간에 입구를 다 만든 거예요. 그 중에 챗GPT라는 입구에 현대자부터도 만들었고 다 만들어 놨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킨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뉴스킨이 안 만들면 내가 뉴스킨을 하니 내가 먼저 가서 입구를 만들잖아. 그리고 뒤에 뉴스킨도 들어오게 하면 다 내 밑에 입구가 문이 현관문이 이렇게 여기를 들어와야 되는 저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저기서부터 내가 입구를 저기다 나는 다 여기 들어올 거니까 입구를 중간에 만들겠죠. 내 입구를 먼저 통과하고
이런 부분들에 생각을 하면 서울역에 목 좋은 데에다가 롯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그리고 신세계가 먼저 했으면 밀려가지고 롯데가 저 밑에 있죠. 밑에 가요. 신세계는 저 위에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순서가 그 안에서 또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진행해 나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쇼핑몰의 유입은 네이버는 특히나 기존의 쇼핑몰에 저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에이전트는 이쪽은 이쪽은 이걸 잘 파악하셔도 이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럼 다시 쉽게 접근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이버의 입구는 어디냐라는 거예요. 네이버는 블로그 포스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벌거나 입구를 네이버로 계속 만드는 지지군들을 만들었어요. 네이버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블로그를 딱 만들어서 너한테도 돈 나눠주게 하고 블로그 마케팅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 블로그 마케팅을 해보고 결과적으로 보는 게 블로그가 3,500만 개나 된 거예요. 우리 인구는 5천만인데 결국은 한 사람이 몇 개도 만들었다는 뜻이 되는 건데 거의 다 블로그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는 물건을 파는 블로그로 특화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건데 지금도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2025년도 블로그 순 방문자는 45,000명이나 돼요. 다시 얘기하면 네이버는 입구를 아주 정확히 만들었어요. 우리도 모르게 뭘 하면 네이버에 검색하는 습관을 5천만 인구를 다 만들어놨어요. 이 짧은 시간에. 그리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아마존도 못 들어오게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네이버만 검색해요. 아주 독점으로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들이 난리가 나버린 거죠. 그리고 눈치채고 이 블로그가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블로그 마케팅에서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있든 뭐 예전부터 했던 사람들이 월 100만 원 이상 버는 블로그는 몇 명이나 되냐. 이 블로그 마케팅 하는 사람은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조사한 걸 보면 10,000명 정도뿐이 안 돼요. 월 꾸준하게 1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 그럼 굉장히 적은 숫자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뉴스팀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일반 기업에서도. 근데 허세만 이게 했다 말다 막 이게 3,500만 개가 되니까 다 돈이 저기서 번다 누구는 뭐 1억 번다고 그러고 맨날 이런 강의나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이쪽에 포함됐는데 이제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확한 공식 숫자는 없지만 누적 블로그는 35,000개나 됐고 실제 월 100만 원 이상 꾸준히 버는 블로그는 전체의 극소수고 현실적으로는 수천 명 너무 좀 넓게 잡아도 10,000명뿐이 안 돼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블로그 마케팅을 좀 하거나 에이전트나 이런 걸 좀 아는 친구들은 20, 30대인데 죄다 저런 걸 하고 있어요. 인스타에서 돈 안 되는 건데. 근데 10,000명은 돈을 벌고 얘네들 중에 1억 버는 애는 막 강의하고 너도 1억 벌 수 있다면 이러고 맞아요. 있으니 특별히 내가 또 할 수 있는 재주는 안 되고 어디 취직할 또 그런 상황도 안 되고 알바하면서 이거라도 또 알바해야 되겠다. 추가적인 수입으로. 이러고 있는데 그 현실을 점점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 안 해서 이 그림을 꼭 기억하세요. 입구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입구가 바뀐 거예요. 저걸 인지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안 가르쳐 주니까요. 그리고 가르쳐 줘도 이해가 안 돼요. 여태까지는 여기 서울역인데 서울역으로 다 모였어요. 그리고 서울역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소통이 되는 교통이었어요. 교통 역할을 하는 정거장인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정거장이 하나가 딱 나타나서 많은 교통들이 차가 일로 안 가고 딱 이제 차가 일로 와야 되는데 저쪽이 입구니까 저쪽으로 다 가고 있는데 몇몇 차들이 자꾸 이쪽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모여드는데 여기 이제 이런 용어들이 뒤에 나와요. 그럼 뭐냐면 첫 번째, 사라진 트래픽의 행방. 작년부터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네이버에 가서 입구를 안 찾아요. 구글에 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어디 갔나 봤더니 못 찾겠어. 아마존에도 안 갔어.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다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우드로 가버렸어요. 입구가 전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5명이서 네이버 검색하는 게 특별한데 여기 SKP 어디야? 라고 네이버에 검색하고 막 찾는데 이제 거기 가서 안 찾는 거예요. 입구가 거기가 아니고 내 차를 글로 안 가져가요.
그냥 습관적으로 야 챗GPT야 여기 어디라는데 이거 어디야? 라고 말로 하거나 입구가 바뀌었어요. 이게 바꾼 지가 3년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활발하게 바뀌고 롯데나 신세계는 야 입구가 절로 되겠네 확실하게. 그래서 집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기다 돈을 엄청 쏟아붓는데 그게 이제 SEO라고 하는 거예요. 검색이 내게 되게. 지금 사람들이 저기 안 갔거든요. 아까 보세요. 아직 이쪽에 안 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근데 대기업은 야 서울역이 돈벌이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다 신세계 이 지으려면 몇 년 또 걸리니까 여기다 집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 부동산을 알거나 이거 이 비즈니스 하면 야 저 돈 때문에 땅이다 저기도 가게를 했잖아. 야 이거 얼마래? 야 그거 분양받아야 돼. 뭐 이런 것도 했겠죠. 그리고 초기에 때도 벌었을 거 아니에요. 입구가 변화되는 걸 미리 감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지금 결론적으로 입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SEO라는 거는 네이버나 이런 쪽에서 입구를 계속 상위 노출할 수 있는 그 지지자가 누구였다고요? 블로그. 얘는 3,500개가 여기서 계속 자기 거 상위 노출하려고 지네들끼리 싸우고 돈벌이를 줬더니 네이버가 계속 광고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AO는 이거는 챗GPT나 생성형 AI의 검색 노출 순도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앱을 가진 이유가 여기에 노출돼야 되니까 여기에 블로그를 내가 지금 가질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에 인스타그램을 내가 잘하면 뭐예요? 입구가 바뀌었는데 지금은 될 줄 모르고 내가 잘할 줄 아니까 그걸 하는데 얘는 지금 서울역이 바뀐지도 모르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서울역이 지금 바뀐지도 모르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극소수만 알고 있고 지금 돈 벌고 왜 거기가 비어있어. 땅도 지금 놀고 있고 아무도 거기가 있지 않아. 금방 여기 사람이 몰릴 건데 여기 있지 않는다. 그러면 고객의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검색창이 아니라 AI 에이전트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루틴이 습관이 막 바뀌고 이게 진짜 무서울 정도, 습관이 빠를 정도. 근데 내가 가 있는데 내게 검색이 되게 만들었네요. 이건 진짜 노다진 거죠. 이게 옴니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와요. 그냥 네트워크에서 옴니가 아니라 이게 기하급 수준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이버에 내게 검색되게 초창기에 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뭔지도 모르면서 내게 검색되는데 이게 논리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추후에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검색하려면 어떻게 써야지 이게 상위 노출되는 이걸 또 돈벌이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상위 노출돼봤자 차가 안 오는데 네이버는 오는 비율이 점점 급격해. 그럼 이 차는 어디 갈 거냐라는 부분 안에 결론은 AI 쪽으로 갈 거다. 그럼 넌 AI 쪽에 뭐 할 거냐? 너 에이전트가 있냐? 거기서 갖다 팔 에이전트가 있고 그 시장을 네가 설계하고 있냐? 신세계처럼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거냐?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짓고 너 분양해 주려고 건물을 짓냐? 아니면 조그만 4평 정도 장사하려고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분양해 주려고 할 시기라는 거. 장사는 나중에 해도 되고 그건 나중에도 늦지 않으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뉴스키로 갈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화는 구전 광고에서 발전됐어요. 초창기 저도 그렇게 해서 뉴스키를 하게 된 거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인을 추천하거나 사용 후기를 가지고 서로 리크루팅을 하거나 오프라인에 소개를 하거나 커뮤니티 입소문에서 사실은 이 비즈니스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에게 먼저 물어봐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광고를 안 믿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광고는 그 팔아먹기 위한 광고를 믿을 만한 게 없다. 그래서 광고를 믿을 게 없다. 사람이 써보고 내가 써본 거라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부분이라. 근데 이제는 소개를 받아도 다시 AI한테 물어봐요. 맞아요. 이 습관적으로 이제 검색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믿을 만한가, 나에게 맞는가, 비슷한 제품과 비교하면 어떤가 뭐 이런 걸 예전에 그냥 엉뚱뚱한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너무 편하게 돼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첫 저점은 차가 들어오는 입구는 첫 저점은 지인이나 소개자였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접점이 달라지고 지인하고 소개하기 안 해요. 말하기도 쉽고 그냥 습관적으로 믿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이걸 믿었는데 이제 안 믿어요. 이제 얘를 믿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얘를 믿어요.
두 번째는 신뢰의 근거가 써본 경험이었어요. 안 믿어요. 써본 경험도 중요하지만 후기만 알면 되고 다양한 자료하고 비교 요약만 가져오면 돼요. 예전에 이게 불가능했었던 거죠. 이것도 이 사람이 얘기해야지 알았던 맞아요. 부분인데 이제 이 사람 안 만나도 이게 너무 명확해. 그럼 요즘 애들은 네이버나 쿠팡에서 뭘 잡으면 후기 댓글로 확인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아주 습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 그것까지만 다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지만 요즘 애들은 보는 작도 그 다음에 팔아먹는 사람들의 구조는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정보의 전달은 말로 하거나 대부분 카톡하거나 세미나였어요. 근데 이게 안 맞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안 맞아요. 이제는 AI 답변이나 질의응답이나 비교표가 나한테 따라와야 돼요. 데이터가 있지 않으면 안 믿어요. 저도 안 믿을 거예요. 뭐 여기에서 듣는 거는 예전은 이런 관계에서 믿을만하고 비즈니스가 너무 진솔하고 저 사람이 좋다, 막 스폰서가 너무 훌륭해 이런 거였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옛날 부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사업자의 역할은 결과적으로 매출에 따른 이익이니까 사람을 소개하는 걸 뒤로 놔도 제품 소개자였어요. 냉정하게 보면. 그죠? 제품 소개자였어요. 나처럼 제품을 많이 소개할 사람을 또 리프이팅하는 소개자를 리프이팅하는 개념인 거죠. 근데 이제는 경험 제공자, 신뢰 자료 설계자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80%, 이게 20%라고 얘기했고 이 부분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첫 질문은 더 이상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이제 고객은 AI 에이전트한테 제품 정보, 비교, 후기 요약, 신뢰도까지 확인하며 구매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은 여전히 신뢰는 맞아요. 사람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신뢰, 이제 그 신뢰는 사람 추천 AI 검증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나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신뢰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AI 에이전트로 검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듀얼 브레인이라고 하는 내가 있지만 또 그 검증을 해주는 AI가 있어야 되는 거고 결국 그런 부분 안에 이게 영어로 입소문이잖아요. 과거의 사람의 입소문, 지금 현재 AI 입소문이 있어야 돼요. 블로그에 상위 노출되듯이 AI 입소문이 내 에이전트가 내 거로 상위로 노출시켜 놓으면 내 사업이 지금도 잘 되면서 진행이 되지만 이걸 통해서 추후에는 엄청나게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소개도 안 하는데 검색돼서 물건이 팔려가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만 롯데백화점 옆에다 한 30평짜리 하나 가게 딱 냈는데 이게 팔리는 걸 떠나서 건물값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땅값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 복리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플랫폼에 내가 안착이 돼 있으면. 그래서 그런 구조에 기존의 온라인에서의 어떤 그 에이전트라고 표현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뉴스킨 안에서 에이전트라는 부분들이 결국 맥락은 같다. 왜요? 입구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이 입구가 똑같아요. AI 쪽으로 갈 수뿐이 없어요. 그럼 AI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점만 내가 가져가는 거니까 결국은 AI의 첫 추천을 받지 못하면 고객의 구매 여정에 진입을 못해요. 결론이잖아요. 그죠? 네이버에 상위 노출이 안 되면 내 거는 검색에서 빠져요. 내 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소비자들이. 똑같이 첫 추천을 못 받으면 내 거가 노출이 안 되거나 뉴스킨이 추천을 못 받으면 방법이 없어요. 팔아먹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 기존 사람만 써본 사람이나 써본 사람 근처에 있는 사람만 쓰겠다는 건데 그 사람들조차도 여러 또 다른 제품들이 또 있기 때문에 검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저 외딴 섬에서 아무도 사람들이 경험 못한 저 외딴 섬에서 뭔가 물건이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그 입구가 예전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거든요. 서울역이나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눈에 안 보여요. 그럼 그 저 눈에 안 보이는 나를 어떻게 저쪽에 갖다 놓을 거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AI가 인식하지 못하는 브랜드는 고객의 레이더망에서 완전히 없어져요. 그럼 뉴스킨이 그러지 못하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뉴스킨을 가지고 그 어떤 그 선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했지 뉴스킨이 전체적인 거의 부분은 아니라고 표현했던 거 뭐냐면
그렇게 해놓으면 내 브랜드가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 솔로프리너라는 내 개인. 김태희라는 사람이 뉴스키너에서 간 거는 생각 안 해요. 출발은 아마존이 최고로 했지. 근데 저 사람 지금 현대백화점이래. 막 이걸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현대백화점에 본인이 현대백화점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아요. 그 안에 솔로프리너가 매장에 1층에 매장이 30개나 된다네. 그걸 임대를 가져간대. 이런 식으로 1000명이 들어와 있대. 솔로프리너가. 구조가 이렇대. 야, 미국에도 솔로프리너가 이 사람 사나이 또 있다네. 뭐 이런 식의 구조가 돼. 그래서 각자는 다 AI 에이전트를 가진 기업 형태를 뜨고 있어. 약간의 상점 형태를 뜨는 거죠. 그래서 롯데백화점이 되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은 그냥 매출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상점도 있고 막 그런데 다 그냥 내 상점인 거예요. 내가 롯데백화점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은 왜 1000만 원이고 당신은 건물주가 돼서 월세를 받냐? 먼저 시작했으니까. 먼저 지원했으니까. 뒤에 이제 서울역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 장사 잘 된다니까 비싼 돈 들어와서 장사하는데 그 사람들 출발을 일찍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자기는 돈을 버는 장사가 됐는데 지금은 플랫폼이 서울역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장사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얘기하면 입구를 못 찾았는데 자기가 그게 입구인 줄 아는 사람이 착각하거든요. 입구가 벌써 바뀌었는데 그리고 입구는 다 절로 갈 건데 이게 입구인 줄 알고 여기서 어떻게 장사할 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뉴스키에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세미나를 저렇게 하고 있으면 온 사람들이 이걸 하겠냐고. 입구를 얘기해야지, 입구를. 그리고 딱 들어보니까 맞네, 저 사람 강사 이름 뉴스킨 정보가 빠르네. 뉴스킨 벌써 이렇게 바뀌네. 입구가 그렇지, 저기 입구네. 입구를 눈치채게 설명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그 유튜브로만 설명했다고 했잖아요. 뉴스킨 얘기하는 거. 입구가 바뀐다. 이렇게 총판, 대리점, 소매점이 하는데 우리는 다이렉트로 한다. 내가 거기 매개체가 돼서 총판, 대리점, 소매점 이익을 내가 가져간다. 광고를 내가 하니까. 얘가 그걸 운영 안 하고 나한테 맡겼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근데 디스트리뷰터가 된다. 분배자가 돼서 내가 분배해버린다. 세 가지 역할을. 그래서 앞에 있는 리더는 이그제큐티브고 걔는 나랑 막 협력해서 내 안에 뭔가 상점을 내서라는 거예요. 대리점 뭐 이렇게 할 때 아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입구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십니다. 입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걸리는 교통량이 많은. 여기 이케아는 맨날 이렇게 차가 막혀. 주말만 되면 이 입구가 바뀝니다. 이제 안 막혀. 입구가 딴 데로 가버리고 있고 왜 장사 안 되는지를 사람들이 이게 경제가 그런가? 전쟁이 일어나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입구가 바뀌어 있어 지금. 다 저쪽으로 갈 건데 아무도 모르고 있고 이 입구는 제이커브를 긋는 거라 엄청 빨리 바뀌어요. 우리가 생각 못해요. 가게를 내놨는데 안 나가고 있는데 이때 입구는 바뀌어버렸어. 그럴 여유가 없어. 딴 데 가서 또 거기 가서 장사할 그런 생각에 대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입구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퍼널이 깔때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케팅은 깔때기거든요. 퍼널이요. 내가 오늘 하루를 10명을 만났으면 10명을 깔때기에 놓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어떤 설명을 했는데 이그제큐티브로 탄생되면 10명을 만났더니 한 명이 내 사업에 내가 수입을 버는데 혹은 리퀴디티때 하나의 파트너가 생긴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효율이 있느냐, 내 설명이 잘 먹히느냐 혹은 잘 되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보통 10% 전환율이었어요. AI 전에는. 근데 지금 50%가 넘어요. 그럼 50%가 넘는 저 전환율에 내 아바타가 없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입구 전환율이 이러면 가게가 이게 너무 사람은 많이 몰리는데 100명이 오면 한 10명만 제품을 사가지고 가니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근데 저쪽은 100명이 오면 50명을 사가지고 가니 괜찮은 거죠. 다시 얘기하면 AI 시스템에 잘 접목이 되면 2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사요. 그리고 나머지 5명은 나중에 사요. 입구가 그것뿐이 없으니까. 무득불 딴 데 가서 산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서울역에 와서 사는 거예요. 어디에 온다 그러면 그냥 그 부분하는. 그래서 그 입구가 플랫폼화 돼 있다 보니까 회사는 입구를 통째로 갖고 있잖아요. 잠실에 막 이렇게 만들고 저쪽에다 그냥 너무 좋게 만들잖아요.
스타필드나 뭐 이런 부분처럼 막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 안 먹히죠. 크게 놨다가 낭패를 보고 입점을 했는데 사람은 안 오고. 왜냐하면 입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입구가 바뀐 부분 안에 그 입구를 찾아내서 그 입구 설명을 해줘야 돼요. 상대편한테. 그리고 걔가 들어보더니 예전에 그 옛날 네트워크 잘 되겠구나. 이게 막 피라미드다 뭐다 얘기했지만 이거 괜찮은데 이 방식은 법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흥미로웠거든요. 그 도구에. 그래서 본질인 뉴스킨을 하게 된 케이스가 됐고 근데 지금은 입구를 얘기를 안 해요. 설명을 해도 옛날 입구만 설명하고 회사 제품 마케팅하거나 로버트 키오사키 사오면 아니 그건 옛날 거고 그건 진짜 옛날 부분인 거고 지금 입구가 바뀌었다니까 입구에 여기는 사는 행위가 좀 달라졌어요 라는 걸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입구는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면 A로 바뀐 거예요. 저기가 비었어요 지금. 그럼 지금 뭐 하는 거냐 빈집을 들어가서 내 집을 지어버려야 돼. 아무도 안 들어올 때 내가 들어가서 집을 지어놓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이 집을 크게 짓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뉴스킨 가지고 짓지만 나중에 다 합치자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다 솔로프리네요. 자기가 집줄 만큼 다 이익은 가져가요. 근데 내가 못 지은 집까지 같이 서로 협력을 하자. 그래서 서로 합병을 하자. 그러면 엄청난 집이 되는 거니까 그 엄청난 집의 이름은 다 소유주인데 들어와 있는 거는 아메이도 들어와 있고 뉴스킨 들어있고 애터미도 들어있고 다 판매를 하니까 근데 그게 다 네트워크 그 플랫폼인 거죠. 네트워크 백화점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들어오면 뉴스킨 하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그냥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이 되거나 이 네트워크로 출발하는 회사가 롯데백화점에서 파는 쇼핑몰도 그냥 해버리는 형태가 되니 이게 얼마나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가능성에 대한 비전일 수 있는데 현실 안에서 내 뉴스킨을 입구에다 맞추는 건 이건 현실이라는 거죠. 그건 이미 된 거니까. 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저기가 비었어요. 농담삼아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킨이 검색이 하나도 안 돼요. 저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집을 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집을 짓자라는 거예요. 아메이도 못 졌으니 누가 짓겠지만 나중에 걔랑 합병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보면 닷컴 도메인이 1999년도에 막 www.com 뭐 이렇게 했어요. 제가 뭘 갖고 있었냐면 www.newskinkorea.com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해버렸어요. 그 빅플랜에 들어오기 전에. 왜냐면 그쪽 일을 은행에서도 했으니까. 했는데 회사가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레터가 왔거든요. 지금 뉴스킨이 가져갔어요. 그냥 그때에서. 그때 돈 받고 딜해야 되니까 사업자인데 막 약간 편의만 봐주면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newskinkorea.com 치면 co.kr로 같이 되는 그데 있어요. 딴 데 홈페이지가 안 돼 있고. 따로 안 만들고 왜냐면 co.kr을 먼저 했거든요. 제가 안 팔아가고 그래서 구성이 돼서 그게 빅플랜에 그거 할 때 제가 1등 했거든요. 뭐 할 때. 그러니까 요걸 할 줄 아니까 뉴스킨 안에서도 근데 이 빅플랜이 확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했죠. 그러고 나서 2000년도에 들어서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뭐 인터넷 그 판매회사가 생겨서 SEO라고 하는 상위 랭킹에 되는 것들의 지지자들을 모집을 한 거죠. 그렇게 판을 해놓고 막 화장품을 1층 그러면 1층에 화장품 회사는 어떻게든 안달이는 거 2층에다 매장을 내고 3층 그러면 뭐 구두를 판다거나 이게 좀 돼 있잖아요. 그 시스템 안에. 그것처럼 이제 여기가 그 부분인데 지금은 경쟁사들이 아직 이 SEO에 머물러 있을 때 AI의 답변을 선점해야 돼요. 그래서 현대나 뭐는 이것도 운영하지만 저쪽으로 가서 굉장히 많이 운영해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핸드폰이 어디가 좋아 그러면 광고 하는 거 보셨어요? 전철에서? 저는 전철 타다 깜짝 놀라서 찾아봤더니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 이정희가 막 떠들잖아요. 제 뒤에 화면인데 핸드폰은 어디가 좋아? 그러면 무조건 갤럭시. 챗GPT한테 물어보면 일단 갤럭시가 나와. 그걸 그 AO를 해버린 거야. 갤럭시에서. 재미나니까 돈 엄청 썼겠죠. 거기서 근데 그 부분이 있는데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이쪽에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이미 서울역이 지금 허허인데 일반 사람들은 야 여기 좀 가게라도 하나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땅 사가지고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그 정보들이 얻은 개인이 빌당 가지고 거기다 하나 짓고 건물 짓고
막 빛내가지고 무조건 그걸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AO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보면 정보의 첨세계 시대에서 네. 답변의 시대로 바뀐 거예요. 답변의 시대로 바뀐. 그래서 얘한테 지금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도쿄 디즈니랜드에 가서 거기서 할인 티켓 받으면 싸잖아요. 할인 받으려면 어떻게 해? 어떻게 돼? 그러면 얘를 검색하게 나와요.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얘가 무조건 검색돼요. 그럼 얘는 현존에 있는 여러 시간이 있는데 싸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장악해버린 거예요. 어디 가면 뭐가 할인데 할인이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얘가 검색돼요. 상위에 얘가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는 얘는 떼도 먹겠죠. 회사가 돈 투자 안 해도 다 검색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투자하는데 나중에는 막 쌓여버리니까 얘 뒤 후발주자는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I 대화 중 혹은 AI에게 질문했을 때 내 브랜드가 가장 합리적인 정답으로 채택되어 출력되는 학습시키는 최적화의 기술이 AEO나 GEO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SEO라는 건 네이버나 블로그에 검색 상위되게 하는 기술적인 테크닉. 그래서 거기에 돈들을 많이 씁니다. 블로그가 자기가 돈도 벌지만 그 돈을 또 착구해서 광고 효과를 가져간다.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블로그에 했던 대부분은 그 정도는 다 일반적인 상식의 단어다. 근데 이제는 그 입구가 바뀌어버려가지고 AEO나 GEO인데 그건 뭐냐면 챗GPT나 생성형 AI의 입구가 그쪽에서 검색해서 트래픽 양도 줄었고 교통량도 입구가 바뀌었으니까 그다음에 거기다 돈을 지금 쓰거나 빈집을 가서 집을 지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핸드폰은 어디가 좋아? 가장 좋은 핸드폰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면 챗GPT한테 하면 무조건 갤럭시. 아이폰은 맨 끝에 10개 중에 하나, 두 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부분 안에 뉴스킹 검색하면 김태희사님 앱이 막 떠요. 그리고 사람들 앱이 뜨면 이건 처음에 그렇게 하고 판이뭐하니 하지만 이렇게 놔두면 막 뒤에서 이제 사람들이 가게 들어오고 싶어 하고 막 할 거잖아요. 가만 놔둬도 내 거가 팔리고. 이해되세요? 나중에는 신경 안 썼는데 그렇게 해왔더니 나중에 그냥 계속 할인자만 나만 내 거가 올라가듯이 뉴스킨이나 뭐 항사나 화장품 뭐 디바이스 측정하는 거 있어? 그러면 내게 다 뜨거워요. 그 부분을 지금 해야죠. 그리고 지금 해놓으면 한 1년만 투자해놔도 효과 있을 거다. 네이버에 무조건 내 거가 노출되니까 나중에 그 관리할 필요도 없이 그냥 노출돼서 그 다른 사람이 나 돈 벌어주려고 계속 내 것만 찾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계속 될 거다. 일부러 내 거를 올라가려면 돈 좀 써야 될 거다. 일반 기업도.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질 필요가 있어. 그러면 이 논리는 지금 현재 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복잡해요. 한 400개 정도의 AI에서 추려서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00개에다 돈을 내서 상위 노출돼야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걸 또 알고리즘을 찾아내가지고 전체 구조들을 가져가는 회사들이 많고 그걸 또 대행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러지 않아도 핸드폰 어떤 게 좋아라고 하면 갤럭시가 뜨게끔 하는 부분들에 막대한 돈을 받고 막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우리가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죠. 근데 거기에 지금 봐봐요. 제가 만든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런 것도 처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뉴스킨을 치면 얘를 쳐볼게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수정한 건데 프리즘마이어 색깔로 바꿔버렸어요. 그 사용자한테 이렇게 편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뉴스킨만 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는 그냥 뉴스킨 나중에 그냥 뭐 나중에 해보세요. 여기는 그냥 제품이나 웰니스. 웰니스. 미스로 봐.
그냥 저렇게 날아들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충 그냥 읽어보세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검색을 하면 링크 URL을 지금은 이제 단어를 검색한 거고 URL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거의 보통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한 3, 40개는 대표적인 부분들은 다 그래도 해놓은 부분일 거예요. 구조, 데이터에. 그래서 이걸 이제 기업하고 하는 개인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하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차트들이랑 이런 식으로. 그다음 또 뭐 아메를 치거나 뭐라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찾아져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그렇게 해서 또 관련 업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이게 저기 이 진단 결과가 예. AI에 지금 노출돼 있는 빈도라는 거죠? 그렇죠. 질문을 계속 목록을 둔 거예요. 다 질문했더니 그게 어느 정도로 얘가 내 거를 답변해 주냐. 그게 전에 거의 없다라고 한 것처럼 거의 없다라는 재료는 없지만 그래도 50점이 안 되면 보통이 안 되면 거의 안 하고 있는 구조. 근데 추후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 거죠. 다 끝나고 질문 드려야 되는 거죠? 아, 지금 질문하세요. 아 그래요? 예. 아 이게 선생님 사람들도 궁금한 게 있어요. 마이 리얼 트립이 예. 할인이라는 문구가 딱 들어간 마이 리얼 트립이 뜨게 하는 것처럼 예. 그럼 저희가 지금 저희 에이전트를 가지고 그 노출되게 하는 방법 있잖아요. 뭐 이게 뭐지 피부라든가 건강, 뭐 다이어트 이런 거를 그러면 뭐 누적을 시켜야 되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누적을 시키는 제가 판매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네네네. 올해까지는 네. 내가 집을 잘 질 거예요. 생각하시면 네. 집을 잘 지어보면 내 거가 판매 사이트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내 거가 있으니까 상위의 부분들이. 그리고 그래서 얘는 챗GPT 글로벌한 쪽에서 그거 미국 사람이 뉴스킨을 쳐도 그래서 뉴스킨에 대한 것들이 특별한 게 없다 보니까 내 거가 계속 될 거야. 해놓은 부분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생성을 안 해도 되고 그 생성을 안 해도 된다는 건 지금 판매 쪽에서 그렇게 검색돼서 파는 시대가 아닌 거니까 지금은 그 안에 상점 빈집이니까 건물을 지어놔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얘기하면 이제 에이전트가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에이전트가 활성화되려면 지금 와서의 우리의 사업 전략은 입점한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네네네. 내 백화점에 1층에 들어올 사람, 2층에 들어올 사람. 그러니까 오프라인 조직 안에. 네. 거기서 팔 사람은 젊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거는 그때 이제 그 친구는 지금 설명한 그걸 걱정하겠지. 그리고 그 친구가 조금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으면 팔 생각 안 하고 건물 짓 생각하겠죠. 그럼 그때 제가 이해한 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유입이 되잖아요. 이렇게 유입이 돼서 저희가 지금 에이전트 갖고 있잖아요, 선생님. 그리고 그 건물을 지금 파트너들 이렇게 리크루팅해서 다 짓게 하는 거잖아요. 에이전트를 이 안에 들어오게 하는데 그럼 저희 밑에 에이전트들 저희는 리크루팅만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검색 언어에서 그 AI 뉴스킨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저희가 리크루팅 에이전트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럼 어떤 질문을 하게 했을 때 저희가 그러니까 떠야 되잖아요. 리크루팅 이 일에 대해서 AI 일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그 언어나 그 사업적인 부분을 지금 에이전트에 훈련시켜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의 에이전트는 이제 롯데백화점을 비교해서 롯데백화점은 내가 짓고 설계할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롯데백화점을 왜 거기다 짓는지를 몰라요. 서울역에다 짓는지. 그래서 그걸 또 설명해 줘야 돼요. 서울역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그럼 무슨 설명이냐면 입구가 바뀌어. 서울역이 엄청나게 커질 거야. 그리고 여기에 막 그 역을 정거장을 기차 타려고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쇼핑의 메카가 될 거야. 여기가 중심이 되고. 그러면서 기차 타는 사람들까지 있으니 얼마나 이게 트래픽이 많이 걸리겠니. 이것처럼 이 첫 번째로는 건물을 지은 건데
일단 아니, 사장님 건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뭘 이해를 하냐면, 했거든요. 예. 선생님. 그거는 이제 예, 예. 사장님 아까 앞에 예. 얘기한 걸 예를 너무 잘 들어주셔서 다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에이전트와 누스킨이 저희가 이제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예, 예.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그러니까 하거나 지금은 뉴스킨이 노출되지 않아도 돼요. 아, 롯데백화점이 굳이 노출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오픈되면 브랜드 네임이나 모노폴리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네. 노출은 이미 돼 있는데 다만 입구에 가서 노출을 안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준비할 거는 노출의 의미보다 내 조직에 건물은 졌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면 임대 공실이 돼버리잖아요. 네네. 조직을 쌓아서 건물을 짓는 형태다 보니까 우리는 네네. 1층을 먼저 채우고 2층을 채우는 거나 네네. 혹은 어느 정도 채워서 마치 그 회사 부동산 업자들처럼 이 건물을 채울 사람을 모집하는 사람을 만들 때 파일을 먼저 지금 하자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파일을 하는 과정 안에 노출은 다 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링크만 있지 오픈스토어에 하나도 안 올려드린다고 제가 표현했어요. 안 올렸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노출이 지금은 안 돼요. 아. 그걸 올리는 걸 아무나 올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올려놨는데 노출도 안 되고 하지도 않고 막 이러면 괜히 지금 짓졌는데 이거 안 팔리는 것 같아요. 롯데백화점이 인지도가 떨어져 버리고 거길 누가 들어가냐 막 이런 식이 돼버리는 안 된다. 근데 그게 그렇게 길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only 6개월 동안 임대 들어올 사람 리크루팅했어. 그래서 그 중에 누군가는 나 이런 거 다 한다 그러면 걔는 먼저 들어와서 장사하게 만들지 않는데 걔는 좀 똑똑하네. 오케이. 그럼 걔가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걔가 자꾸 막 노출돼서 지금 장사하기를 이럴 때가 아니다. 얘도 사실은 들어오면 그 잠시 멈추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너 장사하지 말고 장사할 사람을 찾자. 거기 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장사 잘하니 그거 얘네들 장사할 때 네가 스포츠 역할을 해줘라. 이러면 돼요. 그 전체를 다 이 파악은 했는데 AI 세상에서 그 뒷부분까지를 제가 안 그려져서 AI로는 어떻게 구동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그 질문 드린 거거든요. 일단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 노출에 대한 SEO나 AEO도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다고 표현했던 건 얘네들이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노출되는 거 지금은 나오는데 이게 또 어떻게 발전될지 내가 몰랐던 걸 얘가 현장에서 해왔던 애인데 참 그건 잘못돼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해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그걸 마케팅을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럼 그건 걔네들이 맞을 수 있다. 집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거. 그쵸.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장사할 권리를 하지 말고 많이 들어와서 장사 많이 하게 설계를 하면 그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때인 거죠. 그래서 근데 왜 설명을 그렇게 해드리냐면 입구가 변한 거 설명하셔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와서 에이전트 가지고 준비하고 설계하라고 그 비전 능력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건 짧으면 그때 이제 우리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장사 잘하는 애들이 건물에 꽉 차가지고 얘네들이 공격하면 그건 우리가 못 따라간다. 우리가 돈 버는 방법이 그게 제일 좋지 않겠냐. 그죠? 정리되시죠? 이거랑 사장님 지난번 이렇게 이거랑 삼각형 역사 이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소수가 지금 정보를 갖고 그러니까 입고 못 찾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표현들 안 하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선생님. 아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자 역할을 바뀌고 있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경험 제공자와 신뢰 자료 설계자. 이게 경험 제공자를 예전처럼 우리가 후기라든가 아니면 AI AI에 저희 후기를 넣잖아요. 프리즈마이오라든가 이런 것처럼 이런 걸로 그런 거랑 그다음에 신뢰 자료 설계자는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다시요. 그 후기를 넣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있고 댓글을 달고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는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경험 제공자랑 신뢰 자료 설계자가 어떤 형태로 되는지 저게 궁금한데 제가 이해한 경험 제공자는 후기나 이런 거를
그 GPT에다가 집어넣는 그 후기인 건지 경험 제공자인 저기서 건지. 경험 제공자라는 건 네. 지금 얘기하는 이 경험 아. 혹은 조금 발전되는 제품 체험 경험 결국 매출에 따른 구조니까 네네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의 어떤 부분들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지금은 제품에 자꾸 그 다이어트 얘기하시잖아요. 그러지 말자라고. 네네네. 지금 그럴 때는 네네. 아니다. 이해됐어요. 나중에. 그럼 지금 제품이라면 가장 이게 같이 매칭되는 게 프리즈마이어가 네. 설계하는 데는 제품이라면 이 제품을 하는 건 어때? 라고 했을 때는 그럼 매력적이다. 초보자들한테는. 그럼 경험이라는 건 이 입구가 변한 경험 그걸 제공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제품적인 거 전체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잣대는 프리즈마이어가 뉴스킨의 전체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되면 저 경험 제공자가 되고 플러스 신뢰 자료는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AI에 우리가 집어넣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입소문이 나준다면 그게 이제 매출로 이루어지는 거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면 뭐 애텀이라든 뭐든하든 다 미팅하시라니까요. 얘네들이 입구를 못 찾는다니까요. 뭔 말인지 처음에 몰라요. 근데 이걸 얼마나 쉽게 하느냐를 납치감하지 말고 사장님의 언어로 쉽게 해보려요. 근데 사장님의 언어를 하려다 보니까 책도 좀 읽고 영상도 많이 봐서 야 요거 좋다. 이 단어를 찾아서 결국은 똑같은 얘기인데 표현을 좀 다르게 해서 상대편이 읽게 하면 입구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은 언어인데 똑같이 안 하고 또 다른 언어 하는데 맥은 똑같은 게 되니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도 뉴스키를 배우지 않고 배운 사람이 낫지 않냐라고 해서 1, 2차를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3차를 못 접하게 됐으니 빨리 사람들이 알아들어야지 3차하고 미팅을 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한테 입구가 바뀌었다는 걸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까지가 이렇게 다 연결 딱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걸 얘기하잖아요. 쉽게 듣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설명들을 못 하실 거예요. 그 전거도 이제 좀 이해되는데요. 그럼 다시요. 지구상에서 제일 폐쇄적인 플랫폼이 네이버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한국이 아주 독과점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건 아주 깨부수게 돼 있고 망가지게 돼 있는데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상위 노출하는 글자 수가 1,500자가 돼요. 네이버의 규정이 있어요. 이거 올려놨을 때. 안 되는 또 올라가지도 않고만 이 기술적인 거를 중간에 또 팔아먹고 지주자를 해서 이렇게 운영되는데 앞으로 개방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지면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데 저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 개발자도 아니고 상위 노출 지금 해놓으면 상위 노출은 다 무조건이다. 평생 이 입구가 변하지 않을 때까지 그런 평생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상위 노출된 뉴스 회사가 먼저 돼야 되는데 사업자가 먼저가 되니 꼴이 가분이 바뀔 거다. 뉴스킨도 내가 먼저 너보다 회사보다 내가 먼저 되는 걸 고마워할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뉴스킨 때만 내가 앞에 검색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 해도 내가 또 된다. 그러니까 가분이 바뀐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의리인 거죠. 어쩔 수 없이 종속관계로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구조 안에 기존의 이 할루시네이션은 환각 증세이잖아요. 챗GPT 보면 아주 약간 그럴싸하게 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확한 답변도 아닌데 그게 굉장히 올라갔어요. 작년에도 심했는데 거의 한 70% 정도. 그리고 그건 계속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쪽의 부분들은 이 시그니처라는 거 챗GPT 안에서 내가 계속 채팅에다 해버리면 내 입력에 대한 걸로 나타나요. 내가 뉴스캔 하는 걸 얘가 알아요. 맞아요. 그때 뭐 하냐면 상위 그 말풍선이 있어요 위에. 그걸 하면 그건 임시 채팅이에요.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했을 때 뉴스킨 범위가 뭐야 라고 하면 내가 했을 때는 내 거 검색해 주는데 이쪽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걸로 검색한 거예요. 그때 내가 검색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의지도.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 기능을 잘 모르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라니까 이쪽에서 했을 때도 내 거가 되죠. 근데 이걸 오픈스토어에 올렸을 때 얘기인 거죠. 뉴스킨 오픈스토어의 앱은 어떤 걸 추천해 줄 수 있어? 그러면 사장님께 올라가거나 사장님께 다 올라가면 다른 사업자가 끼어 들어가지 못하게 얘는 계속 질문하면 적속 내 것만 계속 되거든요.
딴 완전히 사람들은 비싸. 그렇게 비밀 붙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돈 쓰면서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입구에 먼저 가면 집이 비었어요. 그 빈 집을 내가 털어버려. 지금 아무도 안 들어가 있어. 네. 서울역에 아무도 장사를 안 하고 있어요. 서울역이 지금 서울역이 될 건데, 그러면 그 구조 안에 생태계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인지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되겠죠. 아까 선생님 질문하신 것처럼 정확성이 있어야 돼요. 네. 헛소리하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경쟁에서 우위가 된다는 건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 조건이 딱 맞았어요, 사람들한테. 아무튼 어쨌든 지금 이해하시든 어떻게 하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짧은 시간 안에 3개월 안에 저랑 몇 번 만나고 나서 그래도 이걸 이해할 수 있는, 혹은 또 내가 에이전트가 있는 이렇게 딱 왔어요. 이제는 이걸 가지고 리크루팅 해봐야 되는데, 얘도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 에이전트 가지고 얼마나 잘 쓰실 거냐,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지분 졌는데 내가 분양할 건데 1층에 들어오래 돼. 2층 이걸 빨리 배치해. 최대한 공시를 줄여서 맞아야 돼. 오픈을. 네. 근데 오픈은 됐는데 그때 모집을 하면 내가 팔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설계를 못하고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정밀 진단이 돼야 되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진단을 나중에는 회사들이 그렇게 할 거라니까. 나중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회사 거를 저희 연구소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리스캔하면 이렇게 점수가 나고, 이 점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진단 결과를 이 사람한테 보내줘서 우리한테 컨설팅을 받을 거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이 구조에서 이렇게 된 것처럼 이 구조가 어떤 사람들한테 에이전트 사람들이 가졌어요. 그럼 사람들한테 제가 이걸 제공해 주고, 에이전트를 가지면 여기 들어와서 GPT스에 내 파일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여기다 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운받아 가시는 거예요. 비밀번호 제가 드리면. 그리고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줬는데 이거 바꾸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또 여기다 다운로드하면, 나머지는 뭐냐면 프롬프트를 배우지 않고 내가 한 거를 복사해서 그때그때 써버리는 거예요. 또 삭제해서 없애고. 그럼 뭔가 이렇게 쓰다를 자료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풀어서 매번 하는 거죠. 고객 운영하는 거, 프롬프트, 또 이런 사이트를 이건 어떻게 만드는지.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냥 제가 나중에 가르쳐드리면 하면 여기다 그냥 여기다 내 그룹명을 쓸 수도 있고 내 이름을 쓸 수도 있고 바꾸고, 야 색깔을 그냥 좀 바꿔라 이러면 또 바꿔버리고, 그럼 남이 보면 내 거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단계를 지금부터 할 필요가 없고, 지금은 무조건 뭘 쓸 사람을 찾자. 이런 거고 나중에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QR을 찍어서 할 때는 지금은 회사들, 근데 나중에는 굉장히 이런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거 이렇게 해서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 몇 천만 원씩 받아가지고요. 그럼 나중에는 여기다가 뉴스킨 덤이라고 치면 이건 순수 내 거잖아요. 네. 그럼 내 URL 쳐. 그 다음에 내가 뭘 하는지를 쭉 해서 하면 내 거가 얼마나 검색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이제 답변이 쭉 나와요. 적용하는 거야. 누군가한테 이걸 해서 복사를 해주면 상대편이 그걸 보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의 에이전트가 받아서 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대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 키워놓으면 이것도 사실은 에이전트가 알아서 이거 매일 시간별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뭐가 부족한지 계속 업데이트 시켜놓으면 걔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뒤에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네. 이런 부분들이 보면 엄청납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개발 중인 건데, 이거는 김 대장님한테 선물을 주려고 하나를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건 사장님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제 누군가 클릭하면 이렇게 보여요. 지금 얼굴도 있는데. 예. 어떻게 네,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누가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면 사장님 거예요. 아까도 질문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덤이라고 부른명을 지어서 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네 개를 만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 QR도 헷갈리시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장님 상황이에요. 이것만 그냥 하고 명함에 이 QR만 넣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전에 갖고 계셨던 더미 CEO예요. 네네네네. 네네. 지금 뉴스킨 CEO 네네, 갖고 맞아요. 계시고 그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유입을 하거나 그럼 여기에 이제 직원이 4명 있는 거예요. 삶의 에이전트 직원이 4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직원은 사실 한 명 더 필요한데 이거는 나중에 다 짓고 젊은 친구들은 내년쯤 네. 그때 하면 그 직원들이 뭘 배워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걸 복제할 때 이 에이전트가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가 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에이전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넘어가겠죠. 챗GPT는 핸드폰이 됐든 뭐가 됐든 네. 이쪽으로 링크가 다 돼 있어요. 네. 이 4개가 다 마찬가지고 그럼 첫 번째는 포지션을 제가 지금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다고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네. 지금은 회사 그다음에 스폰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한쪽을 사업 설명에만 할 수 있는 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한쪽은 제품하고 브랜드 스토리만 좀 이미지만 가져가는 거 그다음에 사장님 개인 거 그다음에 프리즘아이오 제품 쪽 이렇게 네. 분리해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얘든 사장님 이름을 하면 좋게 답변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 랜딩 페이지는 갖고 계신 것 중에 이쪽 페이지는 여기 클릭하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네.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외우실 필요 없이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을 클릭하면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 네. 어제 거기에 네. 풀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사실은 이 란은 아침에 올리고 이제 7시 반에 근데 금방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우리 이경희 사장님이 빨리 쓰죠. 클릭하면 이게 돼요. 네. 이거 아직 만들고 있어서 그래요. 네. 여기다가 이름을 쓰면 그 상대편은 뭐 이름 노출하기 싫은 사람도 네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별명 쓸 수 있고 전화번호만 내가 알면 되니까. 네, 그다음에 맞아요. 그 사람의 오늘 점수, 네. 그다음에 그분이 궁금한 거, 뭐가 궁금한지에 대한 루틴, 그다음에 거기에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리포트를 만들면 그 사람한테 보내줄 수가 있고 내가 저장할 수가 있어. 다음에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누구라는지를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쪽에서 흐름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QR은 또 QR대로 찍어서 처음에는 오기 전에 이 사람이 나한테 스캔 받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한테 문자가 보내서 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와서 갈 때는 내가 걔걸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문자도 있지만 그랬을 때 걔거를 입력해놔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 밑에 제 번호만 돼 있잖아요, 사장님. 네. 이게 저한테만 오나요? 지금은? 네. 파트너들 지금 몇 명? 지금은 매출을 일으키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추후에 그거는 또 프로그램이 각자가 날라가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했는데 여기다 입력을 했는데 사장님 거로 가면 코드가 또 다 달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여기다가 뭐 10분이면 여기다 쭉 써놔야 돼요. 그래서 누구 추천이냐고 근데 3번 그러면 3번 사장님이면 3번을 놓으면 이제 그분한테 가겠죠. 근데 그건 조금 조잡스러운 부분들이 생겨서 그러면 같이 못 쓰겠네요? 같이 쓸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 단계는 부분 안에서 진행을 그냥 이건 사장님이 주신 거를 정리하는 거고요. 이게 색깔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기 뭐지 1200점으로 점수가 오늘 발표가 났거든요.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점수를 올리면 점수의 색깔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이제 뭐 그냥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780이라고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이게 뭔지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쪽을 보고 그 다음에 하다가 여기 들어가서 자기 거 보기도 하고 그냥 나름은 그래도 여러 가지 루틴에 만드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이런 부분 안에서 진행되고 그럼 이거 저 개인이 저만 쓸 수 있는 거네요? 지금은. 그래서 얼굴도 사실 아니 프리즘아이오 아니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같이인데 지금 그럴 시간은 없어. 그러니까 예약 문자나 그걸 다른 사람에게 스폰서님한테 가는 거죠. 지금 이 페이지에는 그래요. 근데 그분 지금 그렇게 프리즘아이오 하고 다니시면 안 된다니까요.
사업적으로 리크루팅하려고 그걸 보여주시라고 하는 거지. 아 보여주라고. 그 지금 막 10명 했다, 뭐 20명 했다 그러지 마시라고. 전에 며칠 전에 그 강변에서 할 때 사장님 옆에 남자분 계시잖아요. 네네네네. 그분이 계속 지금 만들려고 질문하는 게 이제 이 부분 질문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원중과 어디서 카페에서 20명, 30명을 일주일에 3-4번씩 계속 하고 계신데 네. 이걸 정리 어떻게 하냐. 그거 하시려는 건 내년. 예, 됐어요. 지금은 그걸 통해서 리크루팅하는 방법에 쓰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김대사님조차도 이건 상대편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운영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프리즈마이오에 특화돼서 막 사람들을 측정하고 한두 사람 하고 이러고 있으시면 안 돼요. 네, 이해됐어요. 프레젠테이션 네네네. 사업 설명 보여주고 그 매장에 들어올 1층 갈 건지 5층 얘가 들어올 건지 그걸 지금 할 때라는 거예요. 네. 그쪽으로 빠져버리면 그냥 멋질기시다가 난리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 이걸 별로 직접 1대1 만나서 직접 보여주면서 예, 예. 하면 되는 거라는. 보여주면서 하는 거라 꼭 내가 내 걸 입력해도 내게 안 오잖아 뭐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사장님이 그냥 운영하시는 것처럼 하면 그러니까 이 페이지는 그냥 따로 도메인을 줬어요. 프리즈마이오 co.kr에 네. 그렇게 하면 이 페이지가 나와요. 페이지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대화하기도 그냥 사장님 이름이 들어가 있진 않으니까 똑같이 그냥 사람들이 다 쓰실 수 있는 구조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만 이제 사장님 때 있는데 뭐 그거야 뭐 여기 쓰시는 건 아니고 네, 이거는 뭐 쓰는 게 아니고. 독립해서 쓰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렇게 사진 들어가고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시켜서 제가 하는 감사합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주신 그 프리즈마이오 그 랜딩 페이지 말고 프리즈마이오 페이지는 예. 전체가 내가 제 이름이 없으니까 전체가 보여주고 쓸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 뭘과 뭔지 그 정리를 좀 해서 네네. 그다음에 아까 사장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QR을 보낸다는 게 아니라 QR을 스캔한다라는 걸로 말을 바꾸세요. QR은 내 QR을 만들어서 제공받았으면 사진첩에다 놓고 항상 찍어서 다 깔아주시면 돼요. 만드는 사람 다 명함 전 누굽니다라고 소개하듯이 얘를 깔아서 챗GPT 그 사람한테 해서 옆으로 고정시키는 건 뭔지를 공부해서 고정시켜서 그 사람 핸드폰을 뺏어서 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내가 뭘 하는지 알 수 있다 해서 그 사람이 습관돼요. 그걸 오늘 10명도 깔아줘서 계속 까는 거죠. 1000명을 깔고 100명을 깔면 뭐가 좋으냐면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공지사항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카톡으로 보내서 챗GPT하고 얘기해봐 내가 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올렸어 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 중요한 얘기는 뉴스일 수도 있고 AI 시대에 뭐가 변화가 된다는 어떤 정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가 추월을 못하는 시기에 지금 그래서 봄이라고 표현한 게 올라쓰잖아요. 가만하고 얘는 계속 팔고 그렇게 하려고 자동차 그러면 현대가 무조건 검색대가 돈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그러면 갤럭시가 될 수 있게 삼성에서는 엄청난 돈을 쓰고 있듯이 뉴스킨을 아무 경쟁이 없고 20달러 내고 내가 경쟁이 없으니까 거기다 계속 올려놓는데 일단은 내가 건물은 좀 짓자. 조급해할 필요 없이 누가 물건을 이런 식으로 잘 팔아도 그냥 놔두고 우리 지금 건물 사람은 아직 많이 안 오니까 서울역에 많이 안 오니까 건물 좀 오면 저 조그만 가게 내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럼 내가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AI 시대의 생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스노볼은 눈덩이잖아요. 네. 눈덩이처럼 그냥 막 굴러가요. 지금 해놓으면 요만큼 지금 뭉쳐놓는 건데 입구에다 뭉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빈집을 문이 곧 닫죠. 항상 멸치를 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복리 마법에 올라탄 거예요. 여태까지 네트워크를 막 시너지 복리라고 표현했는데 우연찮게 내가 뉴스킨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AI가 왔고 그 AI 때문에 유통의 입구가 바뀌었어요. 바꾼 입구에다가 내가 가게를 지어놓으면 내 가게는 100% 무조건 잘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 AI 답변이 정답이 되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 현재는 그때 뉴스킨과 함께 AI 시대의 정답이 돼야 돼요.
구조가 전체 구조가 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미팅 하실 때 네. 더미.CEO.로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노트북에 깔아놓으시고 노트북에서 저처럼 이렇게 화면 띄워놓고 편하게 설명하시면 돼요. 이 창이 그냥 메인 페이지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막 클릭해서 사용해 보시면서 어떻게 클릭하고 어떻게 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이 어느 정도 나와요. 사람에 따라. 그다음에 여기서 AI 직원이 4명 있다 얘기해서 4명을 키워놨다라고 하고 이건 제가 그때 들어가서 고쳐볼게요. 네. 그래서 이 특성대로 하고 그 다음에 유입되는 곳이 두 곳이잖아요. 네. 하나는 사장님의 랜딩 페이지하고 하나는 제품 랜딩 페이지에서 유입이 돼가는 거죠. 그럼 그 유입이 되는 부분에 직원이 4명 있고 유입이 두 곳이고 내가 사람의 신뢰를 가져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뉴스킨 더미 그룹의 우량 통합 AI 운영 허브가 돼서 추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크게 되면 그룹 페이지로 해서 아까 이게 누구나 들어와서 자기 로그인해서 자기 거로 마치 뉴스킨이 몰드를 이렇게 개인들도 쓸 수 있게 하듯이 그렇게 나중에 사용하시면 하나의 그게 복제 모델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사용할 때 사업에 궁금한 후보자한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품의 부분, 프리즘 아이오에 대한 부분, 리더하고 싶은 파트너 이렇게 4개인 거예요. 그렇게 4개로 이제 클릭해서 상대편한테 보고 그 다음에 상대편에 클릭이 나오면 사장님들도 여기를 클릭하면 링크 복사가 있잖아요. 이걸 카톡에다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편한테 링크가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클릭을 하면 들어오면 처음인 사람은 로그인을 한번 해야 되는 거고 그 로그인이 불편해서 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링크를 보내지 마시고 그분은 만나서 스캔하게 만들어서 깔아주는 거예요. 그럼 로그인에 불편함이 없거나 설명을 해서 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젊은 친구들은 뭔지 아니까 바로 로그인 리스트로 보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안 하고 들어오는 방법을 또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걸 또 핸드폰에 깔아서 그렇게 들어오기도 하니까 그렇게 운영해서 진행하면 지금 김 대장님 입장에서 보면 내 안에 4개를 만들어 놨고 랜딩이 2개인데 그걸 다 외워가지고 QR이 어떻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 이 페이지 하나만 외워서 혹은 그 구조 안에서 프리젠테이션 할 때 화면 띄워놓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안에서 전체 구조들 안에 처음 단계는 솔로 프리너를 뽑는 거야. 1층에 들어온 매장. 코리아나라고 하니까 코리아나 입점해서 하겠다고 하니 얘 매장. 이 매장은 에이전트를 두든 내 에이전트를 사용하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굳이 에이전트를 만들 필요가 없으면.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면 이 사람이 핵심적인 부분 안에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파트너 5명한테 먼저 공유하고 각 10명씩 테스트해서 미팅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번 주 토요일 같은데 오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입구가 어디냐를 설명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 그 다음에 입구에 들어가서 내가 설계를 하거나 장사하려면 에이전트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2가지가 끝이에요. 그죠? 그 장사는 뉴스킨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 구조들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이 복제인데 이거는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판매할 사람들은 나중. 3번은 나중. 이건 또 우리가 할 줄도 모를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하는 부분들. 아까 AO라고 하는 GEO라고 하는 그 영역이 될 수 있고 그 블로그 마케팅 했던 애들이 훨씬 낫죠. 그때는 사실은 뉴스킨을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뉴스킨 하나의 링크 구조고 제품을 굳이 그렇게 막 알 필요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일단은 본질을 잡고 도구보다 도구를 헷갈리고 본질을 뚜렷하다 보니까 그래도 뉴스킨 얘기가 먹혀야 돼요. 괜찮은 회사지. 뭐 이렇게 먹혀야 돼요. 그 다음에 입구를 설명해서 도구를 얘기하면 거기서 AI가 이제 느낌이 오고 그럼 설계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네가 하려면 일단은 체험을 먼저 해야 된다. 그 상품 패키지를 권하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투자라고 봐도 그렇고 써보고 해야 된다는 걸 이해 못하면 그건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입점시킬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는 이제 2번째는 이 입구하고
에이전트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내가 스터디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해되는데 처음은 좀 헷갈렸다. 이걸 FST라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걸 진행을 한다. 네, 네. 거기에 너가 들어가라. 네. 그래서 제품이나 기회에 대한 교육에 대한 걸 제안할 수 있어야 네. 된다. 그러면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는 네.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뭘 하는 거냐면 내 파트너를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고 애프터 미팅은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지금은 모든 것들이 원리가 리크루팅이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 리크루팅 할 때지 집 짓고 들어올 입점할 장사할 사람들을 뽑을 때지 지금 팔 때가 아닌 거예요. 사람도 여기에 오지도 않고 있고 결국은 입구에 대한 부분들을 잘 좀 설명하고 또 여기서 장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할 줄 알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이제 네. 질문 잠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오늘 이때 오후에도 만나면 머릿속에 딱 입구하고 에이전트. 네. 입구가 바뀌었다. 입구가 바뀐 그 입구 안에 장사하거나 물건 사려면 너 비서 있어야 된다. 아바타가. 그럼 너 지금 비서 있냐? 입구도 생각 못했는데 비서가 있을 리가 없죠. 모든 지금 가진 자나 이런 애들은 다 입구 만들고 거기에서 판매하려고 한다. 그 부분에 대한 논리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 여기 입구가 트래픽이 걸리고 모든 차는 전류 평가가 돼 있어. 저게 아니면 다른 부분이 없어. 그러면 그 기존의 어떤 네이버나 구글의 입구가 바뀌었어. 근데 구글이 강자라는 게 입구도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 논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쓰는 구글은 제 플랫폼이지 내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챗GPT에 대한 입구 부분들 그럼 이거는 설명할 줄 아는데 그럼 이거 젊은 애들한테 설명할 때 딱 맞죠. 이 설명 플러스 기존 네트워크, 내 파트너들, 그 다음에 이 뉴스킨을 좀 아는 사람들 입구가 여태까지의 내가 했던 방법에 언러닝 새롭게 재정비해야 된다. 네. 입구가 바뀌었어. 새로운 입구에서 맞는 판매 방식을 혹은 리크루팅 방식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에이전트다. 그래서 내 에이전트는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렇게 하는데 한번 들어볼래? 이제 이렇게 될 거다. 뭐 말로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이거를 사장님 필요하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면 저기 뭐니 파트너들은 범이랑 프리즘 아이오나 그다음에 그 코치랑 자기 에이전트를 4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리즘 아이오도 링크 아까 주신 거 QR 그것도 있기 때문에 자기 걸로 사업 이거 가지고 사업 설명 그 보여주는 거 해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전에 들어요. 보여드린 것처럼 네. 이건 랜딩 페이지를 만드셔야 돼요. 랜딩 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랜딩 페이지를 말씀드렸던 게 돈 더 내세요 막 이런 꼴이 될 것 같아서 이해도가 낮은 이해됐어요. 상태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사람은 특별하게 아주 특이하게 무조건 그냥 가서 쓰고 앞도 안 주고 지금 그런 분들이 필요. 제 와이프가 그런 스타일인데 뉴스키 때는 뭐 앞뒤 무조건 쳐주고 그냥 뒤에 뭐 아이고 잘못됐다 그러면 끝나버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AI 시대는 제가 냄비 건설이라고 표현했던 게 빨리빨리 했던 게 그게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면 지금 부분 안에 그게 지금 뭐 굳이 그렇게 뭐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셔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꺾어주시죠. 몰랐어. 이거 만들어드려요. 그런 게 나쁘네. 아니 계속 게 나쁘네. 아니 지난번 그냥 잘 돼가지고 제 생각 집중하느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리크루팅에 지금 포커싱을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 방향이 예. 그런데 지금 이런 거를 리크루팅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나중에 그 프리즈마이로 그런 걸 보여주면서 측정을 하면서도 예. 이런 것 때문에라도 나는 리크루팅이 그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측정하고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리크루팅이 우선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떤 사람이 진짜 그런 비즈니스에 대해서 리크루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제품으로 통해서 이거 돈이 되겠네 해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아니 그 아까 측정하지 말라는 그 뭐냐면 뿌려가지고 측정 이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설명해서 해서 측정 이 보여주고 이건 하는 거죠. 자,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똑같이 커피가 있으면 이 커피를 제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아이템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 기준을 사업으로 보면 아이템으로 봐요. 근데 그냥 장사로 보면 제품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 프리즈마이어를 제품으로 보지 말고 아이템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럼 아이템으로 본다는 건 리크루팅이 프로덕이 아니라 아이템이니까 사업자를 리크루팅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제품으로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리크루팅을 해버리면 이 사업자가 또 제품으로 가지고 리크루팅을 해요. 그럼 굉장히 범위가 이제 좀 느려져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은 제품이 결국은 매출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막 1년이고 2년이고 그렇다면 사장님 논리도 맞고 저도 굳이 주장하진 않는데 이 사업으로 리크루팅하는 게 길어봤자 3개월이실 거예요. 나중에 더 만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내가 뉴스킨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다 만났는데 그런 거보다 한 번 만나고 끝나지 말고 리크루팅 하시라는 거예요. 계속 만나서. 그럼 3개월 안에 10명이 생겼으면 그때가 괜찮은 파이가 형성이 된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하면 자꾸 제품으로 답을 찾으시려고 하다 보면 아이템으로 리크루팅을 못하고 제품으로 해버리면 그냥 날이 새버려요. 그럼 나중에 보면 나도 매장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꼴이 되는데 제일 문제는 못 팔아요. 그때 파는 애들은 젊은 애들이 파는데 우리가 배워서 나중에 못 팔아요. 근데 지금의 논리에서는 맞는데 입구도 바뀌었지만 장사 스타일이 바뀌어버렸어요. 오프라인이나 네트워크 방식으로는 못 팔아요. 온라인 방식으로 들어와서 장사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 장사를 할 시기도 아니고 이게 장사 처리된다고 해서 내가 장사를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서 빠져봤자 이 젊은 애들은 못 당해요. 그리고 기업들도 못 당할 수 있고. 그럼 내가 지금 이 조직 안에 장사하려고 포지션을 한다면 장사할 줄 알아야지 그걸 하는데 예전에 지금의 제품을 하는 다루는 거하고는 달라졌다. 그럼 난 장사를 못한다. 그럼 얘한테 장사하라고 내가 가르칠 수는 없다. 그러면 사업하라고 가르치면 되는 건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장사할 사람을 찾기도 하니 지금은 장사할 사람을 찾는 것보다 건물 질 사람을 찾자. 그 대신 매출은 제로네요. 그럼 그게 아니라 매출은 체험하는 패키지로 팔자. 그러면 장사할 사람한테는 패키지를 안 사고 서브 갈게요라고 하지만 사업할 사람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건 사업할 때 필수적으로 투자에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투자하는 금액에서의 매출도 제품에서 사서 구매해서 체험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을 거다. 그리고 그 부분 안에서 돈이 아깝고 아깝지 않고의 차이점은 효과가 있거나 돈 벌려고 시작한 일에 돈이 돼주면 되는 일인데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기에 맞지 않거나 혹은 장사를 못한다 이제는 일반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장사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다 보니 그러면 복제도 못할 걸 왜 이 사람을 지금 입구가 바뀌기 전에 걸 입구 바꾼다고 본인이 설명하면서 입구 바뀌기 전에 스타일로 장사하는 걸 가르쳐줄 이유가 뭐냐. 그리고 입구가 바뀌면 장사는 사실 저도 모른다.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장사할지 장사는 여기서 할 건데 그럼 그 사람들은 20, 30대나 혹은 40대 초반에 그래도 좀 이런 데서 좀 온라인을 좀 다뤘던 친구들 이런 얘기가 저거 나도 만들어야 되겠는데 사진 몇 장 찍기 진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한국 내가 아니라 전 세계에 막 장사를 할 거잖아요. 그런 쪽에 좀 넓은 마인드를 가져가시면 비즈니스
왜냐면 빈집인데 그 빈집에 사람 꽉 차고 장사할 걸 내가 지금 가르쳐 줄 필요는 없죠. 빈집이니까 직접이죠. 그리고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또 이네들이 파트너를 찾을 수 있고. 근데 그러다가 진짜 20대 애가 들어와서 장사를 내가 봐도 잘해요. 지금 여기 앉아있어요. 지금 시기에. 그래도 저는 장사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할 줄 아는데 그거 좀 가만히 있고 또 이제 그 장사할 줄 아니까 건물에 들어와서 장사할 만한 애들 찾을 수 있지 않냐. 그 사람 리크루팅 하는데 도구를 써라라고 하고 거기에 좀 발전되게 할 거예요. 그런 쪽에 지금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네네네. 역삼각형에서 지금은 소수가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너무 제품을 다양하게 가져가거나 여러 사람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깔때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나랑 걔랑 지금 같이 있을 여유가 없다. 내가 얘기할 때 발끈해서 확 다가오는 이 사람하고도 될까 말까 하는 파일을 막 왜 안 움직여? 너 이거 진짜 대단한 거야? 막 이러고 설득하고 갈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그 사람들은 안 하는 거냐? 나중에 이해될 때가 있어서 그때 다가오라 했다. 그때 건물주라고 할 때는 생각 못했다가 장사할 때 또 들어오고 장사할 때 꽉 찼는데 그걸 또 필리핀 저기서 배워갖고 와서 또 하더라고. 그때 우리는 그냥 바깥에 있는 거죠. 이미 설계를 다 해놓은 거라. 지금 그 시기. 네. 그래서 그 입구만 그러니까 이게 강의 모두 이렇게 클릭하면 네.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런 게 있고 사실은 이걸 종이로 하는 건 조금 이 입구 설명하면서 자꾸 그 차트 옛날처럼 그 파일로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거나 아이패드에서 툭툭 넘기거나 핸드폰 화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할 줄 아실 거죠. 세미나 들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 장면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 관계가 왜 중요한지.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인과관계라는 표현들이 서사라고 하는 Y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 생존 확률에 대한 거. 2단의 길이라고 하는데 입구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이미 일부는 입구에 논쟁이 없어요. 대부분은 자꾸 지금 잘 되는데 뭐 하는데 지금 공실이 정말 많아져요. 자영업자들이. 그 자영업자들 여성분들이 어디 가시는 줄 아세요? 60대 넘거나 50대 후반, 50대 초반 사람들이 자영업하다가 남이 자영업 네. 어디로 갈까요? 보험회사. 요즘 맞아. 깜짝 놀랐어요. 보험주제가 프리미엄에서 놀란 게 제가 뒤에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는데 앞에서 30대 초반에 막 세미나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보험이 대단하다고 한 게 보면 그 30대 초반이 현실 정보 말이죠. 제품 설명 하나도 선생님인데 다 그래요. 사장님 괜찮아요. 위로해줘요. 아무도 위로를 받죠. 그 60대가 와서 자기 인맥 다 안고 또 나가는 거예요. 맞아. 그런 거잖아요. 보험을 어떻게 잘하겠어요 지금 시대에. 근데 설명 하나가 그 내일 또 오세요. 뭐 출근수당은 내일 얼마 줘요. 뭐 이런 거 따요. 그냥 제품 저는 생각에 앞에서 복잡하게 막 디테일한 거 풀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와 우리 오픈 마인드 하듯이 현실적으로 한 시간 반 여기 막 어디 나온 거 막 이렇게 막 사람 마음 막 친근하게 하고 저보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보험이라는 애가. 그래서 젊은 애들 포커스를 안 맞추고 그 망한 거 5, 60대 아줌마들 장사만 했던 그냥 박을 거예요. 그래서 증언하고 뉴스키는 뭐하냐 젊은 애들 못 잡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이 입구가 바뀐 거를 이 보험이나 이런 데 얼마나 빅데이터들이 많아요. 싹 바꿨어. 옛날 거 다 버리고. 그래야지 그 사람도 수용하니까. 그럼 뉴스키는 이 사람도 수용 못하고 애들도 수용 못하면 안 되니까 그걸 바꾸자. 그래서 사람은 뭘 얘기하려다가 사람은 이 부분을 지금 제가 그때도 강변호사한테 얘기했었잖아요. 앞에서 지금 관계 얘기해야 된다. 그냥 위로하고 자영업자들 그리고 그분들이 에이전트 교육받고 그냥 교육받고 사람들 좀 받으면 그냥 하는 거잖아요. 네. 보험 그냥 얘 인맥 빼놓고 탁 던져버리는 케이스인데 맞아.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분이 먼저 진입을 해버리면 이게 위아래가 또 생겨버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안에 이런 세미나가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되는 구조가 아까 홈페이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조인 거를 요걸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사람한테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서 하는 거니까 네. 이런 거의 자료들이 이제 풍부해지겠죠. 그때 또 달라지고. 근데 지금은 이 자료만 충분히 갖고 계셔도 누굴 미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AI 에이전트를 얼마나 잘 정합해서 이렇게 플랜을 그러니까 쇼도 플랜이니까 쇼를 잘 해줄 수 있느냐. 한두 마디 얘기하게 하고 스캔하고 뭔데 말해서 챗GPT 안 깔려있으면 깔려주고 거기다 로그인 하라고 해서 입력하고 스캐너를 가지고 해서 로그인해서 옆에다 즐겨찾기 하고 그 사람 핸드폰 떼셔서 클릭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친구한테 너를 뭐 입양하든 너한테 줬어. 얘가 누군데 얘하고 뉴스킨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얘도 뉴스킨이 다단계인 줄 알아. 그리고 굉장히 고정관념이 있는데 지금 AI 시대에 뉴스킨을 어떻게 하는지 꼭 얘하고 잘 얘기해서 내가 토요일날 오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좀 잘 케어 좀 해줘 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런 줄 알겠지. 그때 못했지만 가면서 클릭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기하게 막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 습관을 계속 내가 파일을 소비자들을 계속 깔아주고 그 중에 누가 눈이 번쩍해서 이걸 배우려고 할 때 그 코스로 돌리면 되는 거니까 네. 지금은 무조건 초대. 네. 건물을 지어놨는데 분양을 못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매장 하나 운영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꼴이 되는데 매장도 운영 못한다니까요. 지금 우리 세대 안에서는 젊은 애들이 하는 거라. 근데 내 자식이 그 매장 하나 운영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친구들이라도 되셨죠? 네. 녹화했어요. 뭐 질문 있으시면 샌드위치 여기서 먹으면 안 돼요? 괜찮아요. 샌드위치 사오셨어요? 아이고, 어머. 많이 드셨어요? 아, 진짜